이번 시간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진공에 대해서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많은 부분이 싹 바뀌었어요. 지금까지 알고 계시던 프로세스대로 만약에 앞으로 다가올 자금을 신청을 하신다고 한다면 많이 당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갑자기 또 중진공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요. 메인 화면이 좀 많이 바뀌었고요. 예전에는 이렇게 어, 뭐 홈페이지와 디지털 지점이 분리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냥 홈페이지만 딱 있었고 그 안에서 중진공 정책 자금을 신청할 수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게 따로 사이트가 약간 빠졌습니다. 옆으로 빠져서 디지털 지점이라고 새로 생겼고요. 그래서 메인 화면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홈페이지를 보시면 뭐 이런 화면들이 뜰 거고, 그다음에 디지털 지점을 들어가시면 이런 화면들이 뜹니다. 그래서 정책자금 온라인 신청부터 뭐 온라인 증명 시스템까지 쭉 해서 사후 관리까지 좀 다른 페이지로 빠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3월 정책자금 신청 일정이 나왔습니다. 지금 녹화하고 있는 오늘이 3월 15일인데요. 네. 3월 20일 서울 및 지방 소재 지역 본지부는 3월 20일 오전 10시부터 3월 21일 화요일 오후 5시까지고요. 그리고 경기 및 인천 소재 지역 본부는 3월 22일 수요일부터 목요일 23일 목요일 오후 5시까지입니다. 지금 보시면 정책자금 온라인 신청은 선착순 방식이 아닌 접수기한 내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라고 가장 크게 써놨어요. 지금까지 정책자금, 그러니까 중진공 정책자금 우리가 신청할 때 항상 10시 땡 하기 전에 기다렸다가 마우스를 다다다다다 해가지고 날짜를 먼저 잡았죠. 그래서 뭐 심지어는 아이돌 티켓팅 하는 정도 제가 아는 분은 막 우시더라고요. 아이돌 티켓팅도 성공하셨는데 중진공 정책자금 상담 예약을 신청을 못했다고. 어쨌든 그런 방식이었는데 그래서 상담 예약 날짜를 먼저 지정을 받아야 하는 방식이었는데 그 방식은 사라졌습니다. 뭐 이게 당분간이 될지 앞으로 쭉 이렇게 될지 뭐 정부 정책에 따라서 좀 바뀔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당분간 올해든 내년까지라도 몇 년간은 앞으로는 이런 방식으로 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상담 예약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상담 예약은 없어지고 그 날에 접수를 하시고 모든 서류를 제출하시는 전수 접수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상담 일정을 배정받고 뭐 비대면으로 상담을 하고 그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 다른 추가 서류들을 제출을 하고 해서 뭐 부여냐 미부여냐 이렇게 받아내는 방식이었다면 지금부터는 그날 모든 서류까지 다 제출을 하고 그 다음에 기다리시면 나중에 부여냐 미부여냐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상담 예약이 좀 버거우셨던 분들한테는 조금 좋아졌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대신에 좀 인간적인 면 상담하면서 이런 부분이 좀 제외되고 우리가 조금 스펙이 좀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이게 약간 제가 볼 때는 시스템적으로 좀 걸러질 거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약간 좀 불리해졌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서울은 이번 달 서울은 3월 20일, 그 다음에 경기는 3월 22일, 보통 1박 2일 동안 제출을 해야 합니다. 그것만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월 정책자금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지금 2월 말에 3월 정책자금 상담 접수를 했었거든요. 기존 방식대로 상담 일자 뭐 지정해가지고 예약하는 방식을 했었는데 어쨌든 지금 떠 있는 거는 다음 주에 다시 3월 정책자금 신청이 가능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4월 정책자금은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일자는 나오지 않았는데 비슷하게 뭐 4월 중순쯤 해가지고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디지털 지점 들어가셔가지고요. 뭐 일단 로그인을 하시고 정책자금 온라인 신청을 누르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자금 신청 이력, 뭐 신청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청 바로 가기를 클릭을 해 주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신청 가능한 관할 구역 해가지고 쭈쭈쭈쭉 나오고요. 그래서 신청 절차 안내를 숙지하였습니다. 체크 박스를 체크하시고 정책자금 온라인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네. 일단은 거기까지 누르시면 실제로 지금은 막 아직 신청 기간이 아니라서 연습을 해보시려고 해도 뜨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신청 전에 주의하셔야 될 거는 당연히 홈페이지에 네, 회원가입이 돼 있으셔야 되겠죠. 네, 회원가입이 돼 있으시고 그리고 이런 주의사항에 나와 있는 뭐 구글 크롬 브라우저를 쓰던 익스플로러 브라우저를 사용을 하시던 이런 부분들은 잘 보시고 미리 체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잘못하면 이렇게 하시다가 되게 막 헷갈려 하시고 아니면 이게 속칭 뻥나거나 아니면 뭐 중간에 로딩이 길어지거나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꼭 이런 부분들은 네, 사이트 설정을 미리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딱 들어가 보면 이제 신청자금 선택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부터 뒤에 나오는 화면은요, 요 매뉴얼이 있어요. 네, 중진공 가면 누구나 다운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다운을 받아서 직접 보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신청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제가 지금 그 매뉴얼을 가지고 좀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첫 화면에 신청자금 선택이 나옵니다. 신청자금 선택하기 전에 먼저 기업 정보를 쭉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뭐 전혀 어려울 부분들은 없고요. 그리고 뭐 대표자 정보에서 본인 인증이 있는데 이 본인 인증은 대표자가 변경되지 않은 이상은 안 하셔도 됩니다. 원래 사이트 가입하실 때, 회원 가입하실 때 이미 본인 인증을 하셨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본인 인증을 하실 필요는 없고요. 뒤에 뭐 담당자 정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건 뭐 그냥 대표님이 담당자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따로 뭐 회계 부분이라든가 재무 부분에 담당자가 있다면 그분의 이제 뭐 연락처라든가 이런 걸 쭉 넣어주시면 되고 우리가 처음에 회원 가입할 때 선택을 했던 입력을 했던 주소지로 해서 관할 지역 본지부가 자동으로 선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청년 전용 창업자금 신청이 아닌 이상은 그냥 기타 자금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관할 구역이 알아서 쭉 뜰 거고요. 지역에 따라서는 관할 구역이 하나만 뜨는 경우가 있고 뭐 때에 따라서는 뭐 2개 정도 뜨는 경우들이 있고요. 보통은 이제 하나가 뜰 건데 그거 나오는 거 보시고 그냥 다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신청 자금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오죠. 그래서 이제 신청 자금들이 우리가 신청할 수 있는 자금들이 쭉 나올 거고요. 마감된 부분들은 마감이라고 뜰 거고요. 신청이 가능한 거는 옆에 보시면 신청 가능이라고 뜰 겁니다. 자금 뭐 종류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거는 오늘 설명을 다 못 드릴 거고요. 이전에 저기 촬영해 놨던 네, 부분을 보시면 중진공 관련해서 제가 올려놓은 유튜브를 보시면 아마 거기에서 다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공고문이라던가 이런 걸로도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어쨌든 내가 어떤 자금을 신청할 거다라고 먼저 선택을 해 놓으시고 그리고 여기 신청 가능이 뜨면 거기서 클릭을 하시고 다음을 누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예전 같으면 이렇게 상담 일정 선택이 나왔죠. 그래서 달력에 상담 가능한 날짜가 딱 떴었고요. 그래서 그거 뜨면 클릭해가지고 뭐 운전자금 할 거냐, 시설자금 할 거냐 해서 시간대를 선택을 하시면 됐는데요. 어쨌든 요 부분은 네, 이제는 사라졌습니다. 예, 요 부분은 없을 거고요. 대신에 청년 전용 창업자금은 아직도 똑같이 상담 일정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고 청년자금이 아니다라고 하시면 어쨌든 이 부분은 선택창에 나오지를 않을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뭐 기업 신용정보 활용 동의를 하시면 되고요. 당연히 이제 법인 같은 경우는 법인 공인인증서가 있으시면 되고 인증서로 신용정보 조회 동의를 하시고 그 다음에 개인 네, 대표자 신용정보 활용 동의를 하시면 됩니다. 둘 다 인증서가 따로 필요하고요. 이 부분은 네, 실질 기업주가 다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여기까지 해주시면 되고 대부분 뭐 대표님이랑 실제 기업주가 같으니까 이 부분은 뭐 많이 나오진 않을 거예요. 요게 끝나고 나면 네, 가장 중요한 우리가 과연 받을 수 있는 업종인지 아닌지 그리고 받을 수 있는 뭐
소상공인인지 아니면은 뭐 소기업인지 아니면은 중소기업인지 이런 거에 대한 선택창이 나오죠. 그래서 예전에 또 제가 찍어서 올렸던 영상을 보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는데요. 어쨌든 소상공인은 우리가 받을 수 없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소상공인임에도 불구하고 뭐 제조업이거나 아니면 혁신성장 기업이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자세한 부분은 영상이나 아니면은 공지에 올라와 있는 공고문을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는 받을 수 있다라고 하고 넘어갈게요. 넘어가면, 네, 소상공인 지원 대상 예외 확인이 있죠. 네, 아까 앞에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들인데요. 이 부분에 포함이 되면, 네, 공고를 보시고 우리가 비록 그 인원이 모자라더라도, 예, 상시 근로자 수가 모자라더라도 여기서 확인을 하셔가지고 체크를 하고 넘어가시면 지원 가능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창업기업 여부를 판단하는데요. 이 부분은 뭐 상품 중에 뭐 7년 이내 창업기업이냐 아니면 7년이 넘어간 기업이냐 기타 등등 해가지고 우리가 창업 후 몇 년 이내에 받을 수 있는 자금, 창업 후 몇 년이 지나면 못 받는 자금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고요. 그냥 가볍게, 네, 체크하고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융자 제한 기업도 당연히 확인을 하셔야 될 거고요. 여기서 해당이 되면은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은 받으실 수 있는 게 없고요. 하나씩 차근차근 읽어보시면 어려운 부분은 없기 때문에 이것도 다 해당 없음으로 체크를 하시고 읽어보시고, 실제 해당하시는데 해당 없음을 체크하시면 안 되고요. 네, 하나씩 읽어보시고 해당 없음으로 체크를 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네, 이때부터가 좀 많이 바뀐 부분인데요. 대표자 신분증 진위 확인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뭐 준비물이 따로 크게 필요 없었는데 어쨌든 대표님 핸드폰이랑 대표님 사진, 아니, 그 신분증을 갖고 계셔야 되고요. 그래서 뭐 찍어놓은 신분증 사진이 있다고 하면은 그대로 업로드를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스마트폰에서 이렇게, 네, QR코드로 접속을 해가지고 올리셔도 됩니다. 그래서 신분증 진위 여부를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이런 거는 아마 다들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요즘에는. 네. 그 다음에 예전에는 뭐 이제 상담 전에 보통 전화가 와서 아니 메일이나 문자가 와서 이런 서류를 먼저 보내주세요라고 했었는데 이제는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파인드 시스템이란 게 있어요. 그래서 파인드 시스템 바로가기가 있는데 거기를 누르시고 들어가시면 이제 프로그램을 까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다 깔고 나면은 얘가 이제 알아서 거기서 여러 가지 우리에게 필요한 서류들을 자동으로 끌어옵니다. 그래서 들어가시면 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체크를 하시고 로그인을 해주시고, 당연히 뭐 개인 사업자인 분들은 개인 사업자 공인인증서, 그다음에 법인이신 분들은 법인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자료를 제출할지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정책자금용인지 아니면 다른 용도인지 체크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체크를 하고 나시면 사업자 등록증명원부터 해서 뭐 국세지방세 납세증명, 뭐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등등등 해가지고 자기가 알아서 쭉 끌어옵니다. 한 방에 다 끌어오고요. 시간이 조금 걸리니까 뭐 일단 체크해 놓으시고 커피 한 잔 하고 오셔도 되고요. 그래서 일단은 쭉 끌어와 가지고 알아서, 네, 중진공으로 전송을 해줄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안 되는 경우들은 그냥 직접 제출이라고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다시 5번, 노란색 5번을 보시면 직접 제출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파인드 시스템에 오류가 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직접 제출을 누르시고 직접 각 기관마다 거기서 PDF로 다운을 받으셔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고 나면은 이제 체크리스트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뭐 혁신성장 분야냐 아니냐, 예, 관련된 체크리스트들이 쭉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다시 뭐 정책자금 신청 금액을 얼마로 할 거냐라고 나올 거고, 필요하신 만큼, 그리고 상품마다 최대 맥시멈 금액이 뭐 5억짜리도 있고 10억짜리도 있으니까 그건 확인하시고 쓰시면 되고, 운전자금 같은 경우는 그냥 그 금액만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요. 시설자금 같은 경우에는 토지인지 아니면 뭐 사업장인지 아니면 증축인지 시중축인지 아니면 기계 구입에 대한 것들 관련해 가지고 내용을 쭉 작성해서
넣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체크리스트가 나오는데요. 뭐 고용 지표부터 해가지고 쭉 사회적 기업이냐 아니냐부터 해서 쭉 나오는데 어떤 것들은 자동으로 체크가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알아서 전산에서 끌어와서 자동으로 체크가 돼 있는 것들도 있고 어떤 것들은 보면은 직접 파일을 입력을 해줘야 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채용 계획 같은 경우는 뭐 채용 공고를 우리가 냈던 우리가 뭐 몇 명 뽑을 거야 쓴다고 끝이 아니고요. 실제로 채용 공고를 올려놓은 링크라던가 이런 것들을 또 따로 입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보시면서 나에게 우리 기업에게 해당 사항이 되는 거는 최대한 많이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런 부분들을 지금 당장은 안 되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나중에 어쨌든 우리 기업 스펙으로 좀 업그레이드를 해주시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수출 실적이라던가 아니면 나머지 뭐 여러 가지 체크하실 수 있는 것들을 쭉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동의 및 제출을 할 때 다시 공인증서로 한번 인증을 하시면 되고요. 끝나고 나면 이렇게 떠요. 이렇게 제출 완료 뭐 해가지고 그 시간 내에는 수정을 또 하실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출 완료가 끝나고 나면 이제 우리는 하는 일은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네. 예전처럼 뭐 전화 상담 해가지고 뭐 한참 2, 3주 뒤에 뭐 상담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가 아니라 전 기업이 전수 이제 입력을 하고요. 예. 전수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같은 날에 결과가 부여냐 미부여냐라는 결과가 나올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부여가 되신 분들은 전화나 문자로 연락이 올 거고 미부여이신 분들은 문자나 뭐 이렇게 문자로 올 거고 그래서 홈페이지에 딱 들어가서 보시면 네, 요즘은 그것까지 다 뜨더라고요. 몇 개 기업이 신청을 했고 네, 그중에 몇 개 기업이 선정이 됐고 네, 뭐 경쟁률은 몇 대 몇이었고 이런 것까지 다 아마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신청 접수 방법이 좀 많이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1박 2일 동안, 네, 뭐, 딱 상담 일정을 정하는 게 아니라 기억하셔야 될 거는 1박 2일 동안 이 접수를 완료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라고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피드백이나 상담 요청은 여기 메일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